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미국 작가 코맥 메카시의 2005년작 소설이죠. 2007년에는 코엔 형제가 감독해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이 소설이나 노인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나?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7월에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75% 즉 33만 명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11만 명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급여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답변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고르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지난 세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라는 식의 맹목적이고 획일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길들여져서 힘들거나 불만이 있어도 무시당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동일시하는 사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기가 어려웠죠. 오죽하면 외국 언론은 들쥐근성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기성세대들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말이나 행동은 아직 바뀌지 않는 그런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주의가 몸에 밴 지금의 젊은 세대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사일에 과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과도기입니다. 게다가 산하 제한 정책으로 자녀 수가 급격히 줄었고 경제도 급상승하면서 그전보다 풍족한 환경에서 모든 일을 부모가 다 해주는 가정에서 자란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일과 마주할 준비가 안 된 채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맹목적인 기성세대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청년이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도 쉽게 퇴사하고 또 그것을 지켜본 후배들은 처음부터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에 의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엄마는 자녀가 자립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엄마가 다 해주는 마마보이, 마마걸을 키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교육하는 것이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조건이 맞지 않아 일을 하지 않는다는 현상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극화 때문이죠. 저는 대학만 졸업하면 대기업을 골라서 가던 시절에 비교적 괜찮은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운이 좋았죠. 회사는 급여를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중소기업의 신입사원들은 대기업의 85%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1994년에 김영삼이 느닷없이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인 그러면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나? 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지금 중소기업의 2배에 가까운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자동차 회사는 입사 2년차 사원의 연봉이 거의 1억 원이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을 갖춰서 좋은 기업에 취직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예전에 15%나 20% 정도가 아니라 2배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죠. 나도 내가 2배를 받으면 좋겠는데 대기업의 반만 받는다? 자괴감이 들어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만 그럴 리가 없고 누구나 같죠. 결국은 나라 전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처럼 대기업을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들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운찬 총리를 동반성장위원장으로 내세워서 격차를 해소하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규제 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광우병과 촛불난동에 의한 탄핵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 어느 정당보다 중소기업 육성에 힘써야 했던 민주당 정권은 오히려 기업을 악마화하며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작된 문재인 불황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힘겨워하는 판국인데 중소기업이 무슨 재주로 버틸 수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공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